이번에는 삼투압이 조절되는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삼투압에 대한 의미부터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요. 삼투압은 우리 몸의 농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해요. 삼투압이 높다라는 뜻은 우리 몸의 농도가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분량은 어떠하다라는 얘기일까요? 몸의 농도가 높으니까 수분은 적다, 즉 부족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혈장의 삼투압이 높아지게 되면 내 몸의 수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고요. 반면에 삼투압이 낮다라는 얘기는 우리 몸의 농도가 낮다라는 뜻이니까 수분이 많다라는 뜻이 돼요. 결국 삼투압이 조절되는 과정은 뭐를 조절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몸의 수분량을 조절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분량 조절, 즉 삼투압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무엇이냐?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은 어디서 분비되냐?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게 돼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바로 우리 몸의 삼투압, 수분량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기관은 어디냐?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콩팥이에요. 콩팥에 가서 작용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게 됩니다. 수분을 재흡수하니까 내 몸 밖으로 물이 못 나가게 막는 거예요. 즉 오줌으로 수분이 나가는 것을 막는 호르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보면 이뇨작용을 막는 호르몬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줌으로 수분이 나가는 것을 막는 호르몬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삼투압이 조절되는 과정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앞부분부터 먼저 채우고 쭉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투압 조절 호르몬부터 볼게요. 삼투압 조절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돼요. 항이뇨 호르몬을 뭐라고 쓰기도 하냐면 약자를 써서 ADH라고 쓰기도 합니다. 약자까지 전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 항이뇨 호르몬은 표적기관이 어디냐면 콩팥이고요. 콩팥에 가서 어떤 역할을 촉진하냐?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삼투압 조절 과정 보도록 할게요. 먼저 혈장 삼투압, 즉 혈액 내의 뇌혈액에 있는 삼투압이 높을 때부터 볼게요. 삼투압이 높다라는 뜻은 내 몸의 농도가 높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수분이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수분이 부족할 때 먼저 어떻게 조절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 즉 수분이 부족할 때 좀 더 편하게 생각하면 라면 먹었을 때를 생각하면 가장 편해요. 삼투압이 높다라는 건 농도가 높다라는 뜻이고 수분이 부족할 때라는 의미이니까 라면을 먹었을 때를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내 몸의 수분이 부족해지게 되면 이걸 먼저 가장 인식하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게 간뇌의 시상하부예요. 이게 항상성 유지의 최고 중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 즉 수분이 부족할 때 간뇌의 시상하부가 가장 먼저 인식하여 조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간뇌의 시상하부가 이 수분이 부족하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게 돼요. 그러면 이 항이뇨 호르몬이 콩팥에 가서 작용을 하게 되죠.
콩팥에 가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게 됩니다. 수분이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수분을 더 많이 내 몸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럼 수분을 흡수하게 되니까 내 몸의 삼투압이 높았던 게, 내 몸의 농도가 높았던 게 농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혈장 삼투압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삼투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다 보니 오줌으로 수분이 나가는 것을 막죠. 내 몸으로 다 흡수한 거예요. 그럼 생성되는 오줌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오줌의 양이 감소하게 되겠죠. 수분 재흡수가 촉진되게 되면 내 몸으로 수분을 다 빨아 당기는 거니까 내 몸 밖으로 나가는 수분량은 줄어들게 될 거야. 그래서 오줌의 양은 감소하게 돼요. 오줌의 양은 줄어들지만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적은 양의 오줌을 싸지만 진한 농도의 오줌을 싸게 됩니다. 생성되는 오줌의 농도는 높아지게 돼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오줌의 삼투압, 농도가 삼투압이니까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이 라면 먹었을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라면을 먹고 오줌을 싸게 되면 농도가 진한 오줌을 싸죠. 그 이유가 라면을 먹으면 라면이 짜. 그럼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져. 그 결과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돼요. 그럼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오줌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줄어들어서 오줌 농도는 진해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오줌의 농도,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분을 재흡수하게 되면 혈액량이 늘어나게 돼요. 혈액의 대부분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혈액량도 함께 늘어나게 되겠죠. 혈액량이 늘어나다 보니 혈압도 살짝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혈장 삼투압이 낮을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항상성이 유지되는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혈장 삼투압이 낮다라는 것은 내 몸의 농도가 낮다라는 뜻이 되고요. 내 몸의 수분이 많다라는 뜻이 되겠죠. 쉽게 생각하자면 수박 먹었을 때를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워요. 자, 그럼 혈장 삼투압이 낮을 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내 몸에 수분이 많아지게 되면 간내의 시상하부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덜 분비되도록 해요. 분비를 억제하게 됩니다. 분비가 억제되니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가 억제되게 되겠죠. 수분 재흡수를 덜하게 되니까 농도, 즉 너네 몸, 우리 몸의 혈장 삼투압은 다시 높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정 삼투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죠. 그리고 수분 재흡수를 덜 하게 되니까 그 수분들이 다 어디로 나가게 되냐면 오줌으로 쭉쭉 나가게 됩니다. 생성되는 오줌의 양은 증가하게 돼요.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수박 먹으면 화장실 자주 가죠. 근데 그때 오줌을 보면 묽은 오줌을 싸게 되잖아요. 묽은 오줌을 싸게 됩니다. 농도가 낮은 오줌을 싸게 돼요. 오줌의 삼투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오줌의 양은 많은데 삼투압은 낮아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수분의 제흡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혈액량이 감소하니까 혈압도 감소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삼투압이 조절되는 과정까지도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체온이 조절되는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